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항식 예를 x-1로 난 나머지가 7일 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를 써야 됩니다. x 3승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3 일단 쓰고요.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걸 q라고 하자. 다항식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qx라고 이렇게 적은 것 뿐입니다. 나머지가 7이다.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나오는 건 맞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나머지 정리는 일종의 수치 대입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이 부분을 싹 다 날려버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이게 좌변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고 우변은 요 1 들어서 싹 없어지니까 7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5니까 5 넘어가서 a가 2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게 답이냐? 그건 아니고 이 식을 지금 찾은 거예요. 이 식을 찾은 겁니다. x 3승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a가 2인 걸 알았으니까 요 다항식이 2인 걸 안 상태에서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건 뭐 몫이 다르겠죠. 이거랑 그럼 구분하기 위해서 q 다시라고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은 뭐예요? r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r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요거 두 개 지워지고 r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두 번째 두 다항식 fx, g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자,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뭐 이렇게 쭉 써서 해도 되고 이건 간다 하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f-1이 바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가 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한 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 아닙니까? 그리고 g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1 넣은 것이 바로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읽고 요걸 바로 생각해낼 수 있다면 앞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잘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f-1은 뭡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인 거죠. g-1은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 거죠. 얘네들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거 지워지잖아. 그럼 뭐야?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다? 넘어가면 2a가 0이 되니까 결국 a가 0이네요. 그죠?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밑에 있는 유제 두 개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예제 6번 역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서는 1차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여기 이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해보죠. x에 대한 다항식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각각 4하고 마이너스 5일 때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이걸 q1이라고 할까요? q1x 이게 4다. 사실 이거는 f1이 4다 이렇게 간단히 한 번에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조건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다라는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다. 뭐 굳이 안 써봐도 알 수 있겠죠. 이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 fx를 x-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과연 뭐겠냐?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q 뭐 x라고 합시다.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이때 나머지는 근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식이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누면 상수겠지만 2차식으로 나누면 그보다 하나 더 떨어지는 차수가 낮은 1차식이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를 둘 다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용하겠죠. 양변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1 대입하니까 4가 되고요. 이게 우측이 이제 뭐가 됩니까? 1 대입해서 싹 없어지고 a 플러스 b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양쪽에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요거 싹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죠? 요게 0이 되니까 싹 없어지고 f 마이너스 2가 되는데 f 마이너스 2는
좌변에서 f-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우변에서는 뭐가 됩니까?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걸 옆에다 갖다 이렇게 그냥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어떻게 연립해서 풀겠습니까? 두 식을 빼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뺍시다. 그러면 좌변은 9가 되고 우변은 b가 빼지면서 3a가 되네요. 따라서 a는 3이다. 그리고 a가 3이면 b는 1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라는 게 결국 요게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대한 다항식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고 얘를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자, 일단 복잡하면 써봅니다. 써놔야 돼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야 돼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그랬더니 몫이 뭔지 몰라. 이걸 q1이라고 하죠. 나머지가 6이다. 두 번째 게 문제인데 2fx-1 요 식을 x-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 있겠죠. q2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의 양변에다가 x에 대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f-1 플러스 1 이거 싹 없어지고 이퀄 6이다 해서 f-1이 5다라는 결론입니다. 얘는 뭘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니? 3을 대입하면 2f3 마이너스 1이 싹 다 없어지고 1이다 하는 거로부터 f3이 얼마냐? 요거 2고 나눠주니까 요거 1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을 아이고 이게 왜 3이 써지냐?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를 지금 뭐야? 이것도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뭡니까? 얘가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 대신에 말이야. 얘를 쓴다 그러면은 양변의 x에다가 3 집어넣어서 뭐가 되죠? f3은 싹 다 없어지고 3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싹 없어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f3이 얼마인지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위에서 우리가 풀어냈죠. f 마이너스 1은 5라는 것을 또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빼면 되죠. 그래서 4a 여기서 위에서 아래 뺐습니다. 4a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b가 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바로 이거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되시죠? 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 중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문제고 다음 문제보다 조금 쉬운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번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유제 꼭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7번인데요. 요게 좀 살짝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제랑 비슷한데 조건이 좀 부족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항식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고 얘로 나눈 나머지는 2다. 이때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fx를 일단 얘로 나눈 경우에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q1이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가 2야.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 나오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상수항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요겁니다. 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때 Q3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뭐겠느냐?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얘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2차식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섣불리 얘를 갖다가 말이야 2차식의 일반적 형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abc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깜찍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f1이 여기다 1 집어넣겠죠. f1이 4다라는 걸 알고 두 번째 식에서 f2가 2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2차식이니까 미정계수가 3개잖아. 그러면 식도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수치대입법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 비교를 함께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요 2차식이 x-1의 제곱이 아니라 뭐 x-1, x-3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가 곱해진 2차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건이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까지 해서 총 3개의 조건이 나오니까 이걸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완전 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자,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요 세 번째 식,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이죠. 요 세 번째 식을 우변을 말이죠. 이렇게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쪽을 말이야 x-1의 제곱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x-2 곱하기 q3x가 되는데, 자, 뒤에 있는 요 2차식도 2차식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x-제곱 묶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rx를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일반형 형태로 두지 말고 뭐로 두냐 하면, 잘 보세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rx를 이런 형태로 두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2차식은 계수 3개를 정해주어서 어떤 2차식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만 있으면 꼭 이렇게만 둬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가지고 2차항을 결정하고, 물론 1차항과 상수항도 나오겠지만 P를 가지고 어찌어찌 조정하면 또 1차항을 뭘로든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에 상수항도 여기서 나오는 거랑 이거랑 합쳐서 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를 결정함으로써 모든 2차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A, P, Q를 가지고 모든 2차식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2차식을 꼭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놔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설정했느냐? 바로 x-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항은 어차피 A로 결정이 되니까 1차항과 상수항만 여기서 좀 조정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2차식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2차식이든지 얘를 포함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꼭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뒷부분도 P에 뭐 x-1 플러스 Q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PQ는 뭐 좀 다르겠죠. 원래 PQ하고 좀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2차식을 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려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RX를 두면 요 앞부분은 x-1이 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냐면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딱 묶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요거를 잘 보세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으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요게 뭐냐? 요게 Q1입니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3x 플러스 1, 요 부분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과 계수 비교를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P가 3이고 Q가 1이다.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P가 3이고 Q가 1이다. 이걸 바로 알 수 있다. 계수 두 개를 한 번에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건 두 번째 식에서 알려주죠. P2가 2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P1이 4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이 식에서 말이죠, X 대신에 1을 대입해버리면 불행히도
이게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까지 사라져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조건인 거예요. 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f2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2 대입해 보세요. 1이죠? 1 곱하기 여기다 2 대입하면 싹 없어지면 되고, 그리고 a만 남습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 지금 x 대신에 2 대입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2 대입하면 뭐야? 이게 우리가 3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플러스 3,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f2의 값이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a를 구할 수가 있다. 3, 2, 6, 7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네. 그렇죠? 자, a, p, q를 지금 다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rx라는 2차식을 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rx가 결국 뭡니까? 잘 보세요. a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p가 3. q가 1.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답으로 쓰면 조금 거시기하죠? 정리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정리가 별게 아니고 전개해서 그냥 내림차순으로 쓰자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되고 플러스 10x에다 요거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13x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것이 최종적으로 rx다. 처음부터 요걸 a, b, c라고 놓고선 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이거를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요런 형태로 만들면 짜서 여기다 넣고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계수 비교를 하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역시 수치 대입으로. 그래서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을 같이 썼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자,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 좀 해보시고, 이 문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2번, 3번은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면 근데 얻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제까지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6번.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고,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지는 2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우리는 그 조건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fx가 있으면 그거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눴어. 그러면은 몫이 얼마가 있겠지. 근데 그 몫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몫은 이제 q라고 보통 두는데, 여기서 지금 또 q라는 걸 썼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따가 일단 우리가 그냥 별이라고 합시다. q 대신에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별이고 나머지가 2x-9다. 보통 이제 우리가 qx라고 쓰던 건데 여기 지금 그게 또 나와 있으니까 딴 조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별이라고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 똑같은 fx를 x제곱 플러스 x-1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q다. 이제 별이 아니라 q라는 식으로 쓰면 되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7이다. 자, 보세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오는 거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 나오는 게 맞죠? 이때 qx를 x-3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요것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뭐야? 나머지 정리해서 그냥 q3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죠? q3가 얼마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q3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여기 양변에 x 대신에 3 넣으면 되잖아. 그죠? q3. 3 넣어봐. 그럼 뭐야? 두 번째 식이 f3. fx에서 x 대신에 3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3 들어가면 뭐야? 3, 3은 9, 3, 1 해가지고 q3. 그리고 2, 3은 6, 7에서 13 이렇게 되죠. 요거 얼마입니까? 12에다가 1 빼니까 이거는 11q3 플러스 13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q3라고 그랬는데 얘를 넘겨서 f3 마이너스 13 그리고 11 나눠서 나누기 11 요게 q3네. 결국 우리는 뭐야? f3만 알면 되는 거죠. f3만 알면 돼. 자, f3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지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조건 우리가 아직 쓰지 않았죠.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3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3 넣으면 0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 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3 넣으면 0 되니까. 나머지 정리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치대입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름 없이도 그냥 우리가 수치대입법만 생각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어지고 2, 3은 6 빼기 9니까 마이너스 3이죠. 자, F3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F3
마이너스 3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야? 마이너스 3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16 나누기 11. 그러면 뭐 그냥 Q3가 우리가 원하는 답인데 마이너스 11분의 1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꼭 정수로 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밑에 유제 두 개 꼭 해보시고 나서 7번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인수정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7번은 다항식 fx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죠? 뭐 이런 얘기죠. fx가 지금 뭐 모양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3x제곱 플러스 ax제곱 그리고 bx 플러스 6인데 요게 x 플러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이너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얘를 곱한 식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몫이 있을 겁니다. 몫이 뭐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이니까 뒤에 떨거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q도 요거 1차식인 거 대충 눈치챌 수 있죠. 왜? 원래 이게 3차식이니까 3차인데 2로 썼네? 2로 보이네? 예. 1차, 1차, 1차 3개 곱해져야 3차식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대충 이제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최고차 1차 항의 계수가 아마 3일 것 같고요. 그 유추가 되네, 그죠? 이게 지금 ax 플러스 b인데 그게 아마 이 3차 항이라는 거는 얘네끼리 곱했을 때 나오니까 이거 3x 그리고 이 상수항 플러스 6은 요 상수끼리 곱했을 때 아닙니까? 요거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야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뭐랑 곱해서 6이 되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그죠? 요 세 식을 다 전개를 해서 계수 비교를 해보면 a, b를 동시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눠 떨어지니까 수치 대입을 이용하는 거죠. 뭘 집어넣겠어요?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죠. 얘 q를 구하지 않고도 요즘 구했지만 구하지 않고도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1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집어넣겠어? 2를 집어넣겠지. 자, 2 집어넣으면 이 식 어떻게 돼? 2의 3승은 8이니까 3, 8에 24.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4a가 되고 2b가 되고 플러스 6이 되고 그것도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이 식 전체다. 우변에다가 x 대신 2 넣으면 0 되잖아요. 그럼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얘는 a-b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거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건 일단 2로 나누면 좋겠다. 그죠? 양변을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 플러스 요건 3이고 요건 12니까 그죠? 결국 결론이 뭐냐? 2a 플러스 b가는 마이너스 15다라는 결론이네. 그럼 요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합니까? 요 두 식을 이제 연립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연립하겠어요? 뭐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한다. 더하면 어떻게 돼? 변변 더하면 좌변은 3a만 남죠? 마이너스 b 없어지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8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6인 걸 알았으면 b는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3이네. 그죠? 되십니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 자, 되십니까? 그 밑에 유제 꼭 해보시고 8번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8번이요. 다항식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할 때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여기서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fx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리고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요? 그건 f-2죠. 결국 f-2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을 뭘 줬습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어. 그럼 몫은 q라고 합시다. 1차식이겠죠. 응? 이거 3차식이니까 2차식 곱하기 1차식 해야 3차식.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x-1과 x-1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리고 qx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f-1을 구한다는 것은 fx의 모양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앞에 7번에서 썼던 방법을 쓰면 좋겠다. 왜냐?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얘가 fx의 모양을 우리가 알거든요. 2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야. 이게 좀 가려놨단 말이야. 문자 상수로 가려놨어. 그럼 얘가 뭐여야 되겠는가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최고차항을 보고 2x 상수항을 보니까 이런 제길 b가 돼야 되는데 그 b가 뭔지 지금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뭔지 모를 것도 없다 사실. 그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잖아요 2랑 뭐랑 곱해야 b가 됩니까? 플러스 2분의 b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개수 비교법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수치 대입도 한번 해봅시다. 수치 대입법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요식에서, 요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요 등식에서 양변의 x에다 똑같이 일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qx 구하지도 않고요. 양쪽에 똑같이 일르면 이쪽은 뭐야? 좌변이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떨거지 없잖아요. 좌변이 0이 돼요, 이게. 그죠? x 대신에 1넣으면 0 된다. 1 집어넣으면 좌변이 0 되고, 우변은 뭐야?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2 a 7 b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x에다 2 집어넣었다고 하죠. 그럼 이쪽도 역시 0이 되고요. 이쪽 2 집어넣으면 2의 3승 8이니까 8이 16. 그 다음에 4a 7이 14. 그죠? 그 다음에 그냥 b는 그냥 b죠. 자, 그래서 뭐가 됐어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다 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4a 플러스 b가, 자, 16, 14 더한 거 30이니까 마이너스 30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요식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어떻게 되죠? 21이 되죠? 플러스 21이 됩니다. 계산 잘하세요. 그래서 a가 뭐야? a가 37에 21이니까 마이너스 7이죠. 이때 b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b도 알 수 있죠. 연립방정식 b가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ab 값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ab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구하란 말이야. 지금 fx가 지금 이건데, 결국 우리가 fx는 뭐야? 지금 a하고 b의 값을 구해놓은 상황이니까 결국 f-1을 여기서 구하면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그죠?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될 거고, 그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요거 뭐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0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일단 항등식 형태로 적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합니다. 그걸 뭐 인수정리라 부르든 나머지 정리라 부르든 본질은 수치대입법이라고 했죠. 자, 일단 요까지 하고 다음 강에서 9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1번 다항식 얘가 이걸로 나눠 떠질 때 상수 AB 값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라. 자,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요, 요 2차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와 이거 각각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숫자에서 우리가 12라는 수는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왜 자꾸 잘못 쓰고 있어. 자, 2 곱하기 3 곱하기 뭐시기, 뭐 이건 뭐 이겠지만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도 얘로도 각각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곱한 걸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일단 1, 그 다음에 a 1 b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1, 일단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걸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이제 일단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부분, 즉 얘가 0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x-2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뭐 이 원래의 식을 갖다가 얘로 나눠도 되고, 얘로 나눈 몫을 갖다가 얘로 나눠도 걔도 또 사실은 x-2를 인수로 갖겠죠. 즉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나눠도 돼요. 원래 이 식을 나눠도 되고 몫을 나눠도 됩니다. 내려오고 곱하고 a 플러스 1 2a 플러스 2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4, 요것이 또 0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 a가 일단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알고, a가 마이너스 3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b가 얼마야? b가 6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항식 이것이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위의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근데 x-2 두 번이니까 얘를 x-1을 두 번 나누었을 때 두 번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비교하자면 뭐 9의 배수인 뭐 18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얘는 3으로 한번 나누어 떨어지고 또 한 번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3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면 얘로 두 번을 나눠도 다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합시다. 1, a, 마이너스 2, b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누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 나머지가 이건데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x-1로 나눠도 또 나눠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2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얘가 또 0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뭘 알게 되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걸 알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b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겠네요. 되시죠? 앞에 문제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